청와대로 돌아가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분이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거주지 변경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진리가 있습니다. 걸출한 인물은 땅의 기운에서 나온다는 인걸지령의 원리입니다. 영웅도 위대한 지도자도 모두 그 땅의 힘, 그 공간의 에너지를 통해 탄생합니다. 세종대왕이 그랬고 이순신 장군이 그랬으며 우리 역사 속 모든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이제 깊이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치적 편향이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로지 땅의 기운과 공간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도 어떤 개인적 감정도 배제하고 순수하게 풍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라는 공간,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가는 결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청와대 본관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는 경무대라고 불렸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경무대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무대였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관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만 봐도 이 땅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지로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곳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에 머물렀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퇴임 후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분명히 그들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인걸지령의 기운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 만한 뛰어난 인물로 성장했기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조상 땅, 그들이 자란 터전, 그들이 정치 활동을 했던 공간들이 모두 좋은 기운을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와대라는 공간에 머물다 나온 후에는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공간 자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일까요?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풍수학적 관점에서 청와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땅 자체의 기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의 모양과 내부 구조입니다. 청와대가 자리한 땅 자체를 보면 정말 넓고 웅장합니다. 그 넓이만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부적인 구조와 배치에 있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의 기운입니다. 왜 산이 중요할까요? 산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흙은 모든 기운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 있는 기운이 바로 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아래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본관을 기준으로 볼 때 뒤편의 북악산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풍수 구조라면 산이 건물을 다정하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포근하고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형태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북악산은 청와대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감싸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산세가 옆으로 돌아가 있어서 건물에 대해 정이 있게 다정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땅의 기운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관 옆으로 작은 협곡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협곡을 통해 바람이 불어오는데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을 흩어버리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풍수의 고서에서 예로부터 경고해온 내용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력 있는 기운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주의 기운이 만나서 명당의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귀중한 기운이 잘 보존될 수 있으려면 배산임수의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뒤로는 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 기운을 모아주는 구조 말입니다. 하지만 배산임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기운이 모이기도 어렵고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특히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풍수에서 말하는 살곡의 영향으로 가장 나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청와대는 전형적으로 이런 살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충돌이나 공격을 받기 쉬운 구조를 만듭니다.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대립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풍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관저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여러 공간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기운과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의 기운이 함께 작용해서 전체적인 운을 좌우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역할을 하는 본관 건물과 거주지 역할을 하는 관저, 이 두 공간이 모두 그 사람의 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공간 중에서도 집이 더 우선한다고 봅니다. 왜 집이 더 중요할까요? 사무실은 일하는 곳이지만 집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위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집의 기운이 사무실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와대를 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관 건물보다 관저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은 다 제쳐두고라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관 옆에 작은 협곡도 문제라고 했는데 관저는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북 쪽에서부터 관저 위로 낮은 산길이 있어서 올라가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큰 골짜기가 위에서부터 관저를 향해 직접적으로 내리꽂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최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마치 칼날이 관저를 향해 겨누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비보책을 써놓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 위쪽에 작은 불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불상은 경주의 석굴암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불상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운을 막고 보완하기 위한 비보, 풍수의 일종으로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관저 뒤편 돌산에는 천하제일복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된 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글자 역시 그 공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미리 막기 위한 또 다른 비보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보책들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땅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힘이나 글자의 힘만으로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깊은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이런 풍수학적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청와대 구조로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본관도 문제가 있고
관저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만약 정말 청와대가 있는 그 땅을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실 그 넓은 땅 안에는 분명히 좋은 자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안에 확실히 좋은 터가 있었고 실제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용산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이라는 땅 자체는 거시적으로 볼 때 매우 출중한 기운을 가진 곳입니다. 물론 용산의 모든 곳이 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위치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적절한 자리를 잘 선택한다면 국가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용산으로의 이전을 처음 들었을 때 큰 변화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산의 기운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반면 청와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전통과 보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정과 계승이 필요한 시기도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안정보다는 변화가, 계승보다는 혁신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하니 우리는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미신이냐, 21세기에 무슨 풍수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깊은 지혜입니다. 대통령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그 사람의 판단력에, 그 사람의 에너지에,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것이 나라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도 토양과 기후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달라지고 동물도 서식지에 따라 습성이 변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큰 책임을 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의 거주지를 풍수학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정치적 편향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왜 민감한 시기에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는 목소리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땅의 기운과 공간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만 분석했을 뿐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도, 어떤 개인적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논하는 것을 피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우리나라라는 큰 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이자 협의의 대상입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영역이죠. 비록 요즘 사회적으로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편을 가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볼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대립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포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염원합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분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의 우려들이 기후가 되기를,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이런 한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와대로의 복귀,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땅의 기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현명한 길을 찾아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